9월 5일 오후 2시 반에 남부법원에서 조은진 대표를 비롯한 다른 네 분들에 대한 재판이 속개됩니다. 진작에 이 탄원서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좀 늦어졌는데 제가 지난 30일자로 탄원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재판 날 되기 전에 당원 동지님들께 제가 쓴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탄원서에는 제가 그전에 썼던 다른 탄원서들과 다르게 존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존경하는 판사님, 위 사건의 피고인인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남무순, 오경훈, 이천우 지창식에 대해 선처를 해 주십시오. 2016년 갑작스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와 특정 성향을 가진 집단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말살과 일사천리의 탄핵 분위기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에 명백하고 분명히 오점이 될 8대 0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 민초들이 길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태극기 국민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소리를 내도록 하자고 2017년 8월 30일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조은진 피고인은 당시 삼순위원으로 새누리당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누리는 기덕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나 분연히 일어난 민초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민초들을 위해 앞장을 섰고 민초정당의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난 6년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왔으나 그 대가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 성향이 다른 집단, 심지어 무지한 국민들로부터도 탄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지내온 억울한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보니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렇게 심하게 좌우가 대립되고 나라가 이념으로 나뉘어져 버렸는지 새삼 깨닫고 놀랐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또 거리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당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당당히 침입을 했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며 당대표를 위해하겠다고 당사로 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더더욱 구속이나 기소도 하지 않고 이 사건들을 흐지부지해 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매주 토요일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때에 좌파들은 우리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으로 우리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차로 돌진하여 인명피해까지 가하는 사례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시비에 걸린 사람들을 노려서 좌파들은 고소 고발을 일삼고 우리들이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거리에서 탄핵 과정과 정권의 잘못된 것을 알리려고 당의 홍보물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이유 없이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고함을 듣고 물품을 빼앗기고 조롱의 말을 들으며 심지어 침까지 뱉는 사람들을 참아야 하는 참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를 같은 나라에 살면서 당하며 수년을 지내왔습니다. 조은진 피고인 및 4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본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에 유리하도록 2019년 내에 연동의원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립이라는 두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조은진 피고인이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읽고 국회의장에게 회계문을 전달하려고 한 것을 조은진 당대표를 알아보지 못한 경찰들이 막자 몇몇 당원들이 조은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몰려든 것을 경찰들이 과잉 반응을 하여 일어난 소요입니다. 당시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또한 국회 앞 계단에서 대대적인 반대 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야당들의 과잉으로 대응하고 당시 국회에 모인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경찰 또한 과잉으로 탄압에 가까운 대응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틈을 노려 좌파 성향의 신성복은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파 성향의 사회활동가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그의 이력에 잘 나타납니다.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조은진 대표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정을 했듯이 우리가 탄핵과 당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탄핵의 공보 및 언론은 우리 당과 조은진 대표를 철저히 언론으로부터 숨기고 절대로 언론에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젊은 사람들이 조은진 대표를 모른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 탄핵의 진실이나 과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거짓 소문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싫어했던 국민들 또한 탄핵무효를 외치는 조은진 대표의 거친 순간만 보여주는 언론만 믿고 조은진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본 탄원인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6년을 이런 사람들한테서 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언론들이 조은진 대표를 절대로 실어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어떠한 작은 실수나 소유에 대해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나 당대표의 나쁜 이미지를 주며 억압해 왔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모두 알고 있고 가슴 아파했던 세월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조은진 대표와 우리 당이 반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속이고 도리어 위성정당을 만들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한심한 법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처벌을 앞세워 만든 공수처가 법이 통과된 지 3년째이지만 지금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우리 당과 당대표가 이 두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것은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봅니다. 조은진 대표가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알았고 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러 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 경찰들이 알았다면 그날의 소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도리어 그 경찰들이 조은진 국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 또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던 조은진 대표와 당원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를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하는 사람을 내세워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 신성목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몇 개의 영상을 보고 고발을 했다고 자백했는데 이는 신성목이 평소에 조은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감으로 조은진 대표를 비롯해 피고인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신성목의 활동을 보면 자신과 다른 이념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스스럼 없이 고소 고발을 하고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자로 보입니다. 신성목이 어떠한 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성목의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계정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그의 업적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민초들이 태극기를 들었고 이 억지 불법 탄핵을 막겠다고 또 역사의 탄핵의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민초들이 조은진이라는 정치인을 붙잡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마침 8월 30일에 우리공화당이 창당된 6주년으로 조은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창당 6년에 즈음하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우리공화당 같은 정당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한지 판사님께서 보시면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한 당대표와 당원들이 이념이 다른 세력들에게 수년간 억울하고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당해온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는 것이 민초들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목표로 활동해 왔다는 것을 판사님께서 이해하시어 피고인들에게 옳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선처해 주실 것을 깊이 요청드립니다. 탄원인 이진아. 제가 이 탄원서를 쓰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하고 울컥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신성목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활동 내용 하고 또 조은진 당대표의 우리공화당 창당 6주년 우리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이것을 다 출력해서 본 탄원서와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9월 5일 결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결심이 되면 올해 안에 이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